제가 이렇게 좀 원리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요 used 있죠? 이 used라는 거에는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책에 안 써 있는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used를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게 전형적인 라떼 표현이야. 라떼 표현. 야, 라떼는 이게 used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내가 니네 나이 때는 맨날 새벽에 5시 일어나서 내가 씻고 준비하고 학교에 내가 7시 반까지 갔었어. 이게 used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옛날에 한때 그랬었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used to 표현입니다. 라떼 표현이야. 라떼 표현.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she was pretty 이랬어. 그럼 우리가 그녀가 예뻤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은 어떤데? 몰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예쁜지 안 예쁜지 몰라. 근데 she used to be pretty 이렇게 썼어. 그녀가 예쁘곤 했지. 지금은 못생겼어.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다라는 뜻이라고요. 알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used 시리즈까지 다 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구동사의 수동태. 요거는 책에 있는 거를 보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 구동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동사가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구동사. 자, 구동사가 뭐냐면요. 자, 보자. 동사에다가 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구동사란 건 뭐냐면 동사랑 전치사가 결합이 되어 있는 이 형태. 그래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기존에 있는 녀석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 이걸 우리가 구동사라고 불러요. 구동사. 자, 그래서 원래 laugh는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laugh at이 되면요 비웃다가 돼요. 웃는 거랑 비웃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웃는 거는 그냥 막 이러면서 웃는 거고 비웃는 거 이런 게 비웃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잘 봐봐. 구동사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움직일 때 어떻게 가느냐? 이 덩어리가 한 세트거든요. 덩어리로 움직이면 돼요. 덩어리로. 잘 봐봐. Everybody 주어나고 laugh at까지를 한 덩어리로 묶고 my proposal 여기가 목적어거든. 그럼 덩어리로 움직이면 돼. 그럼 my proposal 앞으로 갔죠. 주어 자리. 얘 맨 뒤로 가서 by 뭐야 이거 왜 이래? 가려져 있었구나. by everybody 됐죠. 그럼 얘를 수동태로 쓰면 됩니다. 자, 수동태로 쓸 때 주의할 점. 과거형이죠? 과거형 맞췄어야 돼요. 똑같이. proposal 단수형이죠? 그러니까 여기 단수형의 과거인 was. 그 다음에 laugh at까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죠? 그냥 덩어리로 움직이면 돼요. 덩어리.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얘도 한번 볼까요? make use of. make use of는 뭐뭐를 이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can make use of 여기까지가 다동사예요. 여기까지. 뒤에는 this information 목적어고요. in the future 수식어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요. this information. 위를 맨 뒤로 가서 by us가 되는데 by us는 생략된 겁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can make use of 얘랑 in the future 얘 남았죠. in the future는 어차피 뒤에 있으니까 뒤에 붙여주면 돼요. 그럼 남는 게 이거죠. 그럼 어떻게? can 썼고 이제 비동사의 pp. 자, can은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원형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원형 be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made까지 썼어요. 남는 게 뭐예요? use of죠. 그대로 쓰면 돼요. use of. 됐니? 이렇게 쓰면 완성입니다. 그래서 be made use of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은데 다만 차이점이 뭐다? 덩어리로 움직인다. 덩어리. 이게 차이입니다. 간단하죠? 자,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제목에 대놓고 암기하면 좋은 수동태 표현이라고 나왔네요. 암기하면 좋대요. 근데 이거 책 쓰신 분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아니 암기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럼 암기해서 안 좋은 게 있겠어? 이렇게 쓰면 어떻게 제목을 암기하면 좋겠지 당연히 봐. 자, 하나씩 볼 건데요. 보겠습니다. 1번에 by 말고 딴 전치사를 쓴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be, pp, by 목적격 이렇게 썼잖아. 수동태를 쓸 때. 근데 by를 안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be covered with, be filled with, be surprised at, be interested in, be satisfied with 이런 애들.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해요 여러분. 암기해야 돼요. 네, 암기하면 좋다 했잖아요. 네, 암기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암기해야 되는 수동태 표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요. 두 번째 바로 갈게요. 전치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가 얘네 둘이거든요. 얘네 둘.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be known 시리즈부터. be known은 알려져 있다는 뜻이죠. 요거 잠깐만 제가 한번 여기 필기를 좀 여기다가 해볼게요. 일단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잠깐만 볼게요. 자,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to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by 뭐뭐에 의해 알 수 있다. 그다음에 be known as 뭐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에.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일단 기본은 뭐냐면요. 일단 다 be known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알려지다거나 알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다가 아니라 알려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려지다. 알겠죠? 근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놈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다르죠.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뒤에는 뭐가 나오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e known for는요. 이 같은 말이 뭐냐면 be famous for랑 같은 뜻이에요. 여기서도 for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뭐뭐에게 유명하다는 뜻입니다. 뭐뭐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뭐뭐로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to는 이 to가 뭐뭐에게잖아. 그러니까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이거.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즉 to 뒤에는 어떤 대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by. by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뭐에 의해서니까 뭐뭐에 의해 알려져 있는 거고요. 네 번째 be known as는 뭐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각각의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be known for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뭐로 유명하다니까 어떤 뭐랄까 어떤 상징성 같은 게 나와요. 상징성. 이걸로 유명하다. 뭐뭐에게 알려져 있으니까 알려져 있는 대상이 나옵니다. be known to 뒤에는요. 그리고 be known by는 뭐뭐에 의해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 어떤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대상 물건? 좀 이건 선정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거는 잠깐 생략할게요. 그다음 be known as는요 어떤 자격 또는 뭐 지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만 더 쓸게요. 책에 없는 건데요. be known to의 동사원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be known to 동사원형. 이러면요 뭐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be known for를 쓰는 예시는 이런 거예요. 로이 쌤은 단소로 유명하다. 그래서 상징성이 나온 거예요. be known to 로이 쌤이 어디 뭐 주역고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다. 어떤 대상이 나오는 거죠. 대상.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로이 쌤은 맥스탕의 부원장으로 알려져 있다. 자격, 지위.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 be known as를 쓴 겁니다. be known to 동사원형은 어떤 행위가 나온다고 했죠. 로이 쌤은 지각한 사람들한테 니킥을 날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됐어? 그럼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온 게 이제 뭐냐면요. be made of라는 표현이 있고 be made from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요. 둘 다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은데 책에 나와 있는 이거 설명과 똑같아요. 이게 보통 무슨 뭐 be made of는 뭐 물리적 뭐 변화다, 얘가 뭐 화학적 변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물리화학 이딴 거 필요 없고요. be made of는요 성질 변화가 없고요. 얘는 성질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뭐 만약에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대. 그러면 그 나무라는 속성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be made of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술이 뭐 포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포도의 속성은 없어졌잖아요. 이 술만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뭡니까? 바로 be made from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영작이나 어법이나 이런 걸로는 사실 잘 나오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수동태로 잘 쓰이는 표현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수동태로 쓰이는 애들만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좀 많이 나오는 애들이 다 잘 나오네. 다 잘 나와요. 죄송해요. 따로 찝어주려고 했는데 다 잘 나오는 표현이네요. 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be related to 뭐뭐와 관계가 있다. be scheduled to 동사원형. schedule이란 건 말 그대로 일정 잡는 거니까 어떤 예정이다. be allowed to 뭐뭐 하도록 허락받는 거죠. be asked to. ask는 원래 물어보다의 뜻인데요. 투부정사랑 어울리면은 부탁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부탁받다, 요청받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체계어는 마지막 설명을 하고 이제 진도는 끝낼게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건데 생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생략. 아까 바이의 목적격이 막 생략된다니 막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제 생략이 왜 되느냐? 사실 간단한 원리인데요. 여러분 생략을 왜 할까요? 우리가 말을 하다가 풀 버전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말을 빼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왜 생략을 할까요? 별로 그러니까 굳이 말 안 해도 의미 전달이 되니까요.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이 과거 얘기를 할 때 이제 특히 중학교 때 얘기를 하면요 좀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데요. 잠깐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이 그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게 중3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2 때까지는요 진짜 공부 그렇게 안 했어요. 좀 부끄러운 거 같은데 제가 얘기했었나요? 내 핸드폰에 사진이 한 7,000장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 근데 여기에 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능 그리고 대학교 성적표까지 다 있어요. 여기 사진첩에. 당연히 공개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성적표 보면은요 되게 재밌는 게 중2 때 성적 중에서 제일 낮은 게 영어예요. 영어 성적이 제일 낮아요. 막 실제로 막 30몇 점 막 이래요. 중학교 때 그 성적을 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어땠었냐면요. 중2 때 진짜 놀기만 했거든. 중2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럴까? 끝나고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잖아. 시험 보면 일찍 끝나잖아.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 9시 등교인가요? 맞나? 9시 등교죠. 저 때는 8시 등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빨리 봐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10시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10시 반? 한 이쯤에 끝나요. 다 끝나면. 그럼 이제 10시 반에 이제 끝나면요. 제가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그때 몇 반이었나? 내가 6반이었거든요. 내가 2학년 때 6반이었는데 6반이 이제 2층에 있었어요. 그리고 내 친한 친구가 1반이었거든. 1반이 이제 1층 건물에 있어. 1층에 있어. 그럼 이제 끝나자마자 일로 갑니다. 우리 반이 좀 종례가 일찍 끝나요. 얘네가 종례가 조금 길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친구가 나와. 그럼 친구가 나오면 이제 내가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PC방 갈래? 그래? 해서 PC방 갑니다. 끝나자마자. 그럼 이제 한 11시부터 이제 한 8시까지 오지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그럼 집에 들어갈 때 여기서 연기가 중요합니다. 겁나 힘들다. 다녀왔습니다. 힘들어. 실제로 힘들어요. 9시간 게임했거든요. 힘들어요. 연기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그래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대답은 안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대답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대답 안 하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 때는 이제 시험을요 보통 4일 정도 봤거든요. 길게 5일까지 봤어요. 4에서 5일 정도 봤어요. 자, 다음 날도 가고요. 그 다음 날도 가고요. 그 다음 날도 갑니다. 자,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둘째 날에는 내가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자, 셋째 날에는 내가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답장이 옵니다. 자, 마지막 날에 이렇게 보내요. 제가 이렇게 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가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가면은요, 이제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가고 얘가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건 이제 생략의 끝판왕.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갑니다. 자연스럽게 얘랑. 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략을 제가 해서 생략을 한 이유가 뭡니까? 말 안 해도 우리는 어차피 PC방 갈 거거든. 그래서 생략을 해도 의미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 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생략이라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요. 결국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쌉 가능이죠. 그러니까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생략의 원리는 별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볼게요. 그 뭐라 해볼까? 저기 그 사용이는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죠? 1월 28일. 1월 28일이요? 생년월일이라고 했는데 월일만 말하고 있네요. 네, 생년월일이라고 물어봤는데 잠깐만 1월 28일이라고? 네. 잠깐만 뭐예요? 챙겨주실게요. 1월 28일이면 토요일이네? 아 토요일이면 아니 정말 금요일인데. 아니 월수금 아니 금요일이 생일이 아니잖아요. 저 27일인데요? 28일이라면 방금 아니 제가 어디서 밑장을 빼 씨. 카카오톡에 다 나오는구만 씨 생일이. 어디 밑장을 빼고 있어? 아 이게 나오는 날이면 제가 챙겨줬을 텐데 쌤, 저 월요일이에요. 언젠데요? 저 30일. 1월 30일이라고요? 네. 잠깐만. 저 27일이어서 저 월요일. 1월 30? 네. 아니 이날은 아마 제가 결석을 할 거예요. 아무튼가. 네, 제가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생일을 이제 왜 물어봤냐면요. 예를 들어서 잠깐만 몇 년생이라고 했지 니네가? 28일이야. 나랑 학번이 같았죠. 자, 그러니까 내가 2008년 1월 28일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태어났다. 아까 전에도 잠깐 나왔던 건데 여러분 태어났다라는 말은요 수동태잖아요. 내가 태어난 거니까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야 너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 2008년에 태어났어요라고 말을 하지 2008년에 엄마에 의해서 제가 낳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엄마에 의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가? 안 쓰죠. 왜? 당연히 엄마가 낳았겠지 아빠가 낳았겠어요? 뻔하잖아. 아니 말 안 해도 전달하는데 전혀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My mom 생략되는 거죠. 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볼까? 이번에 속담 표현 같은 거 해볼까요? 속담 표현? 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럼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대요. 누가요? 누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대요? 로마에 간 사람이겠죠. 됐어? 굳이? 그러면은 그 속담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로마에 간 사람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아우 너무 번거롭잖아.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생략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생략의 원리, 원칙 첫 번째는 뭐냐면요. 너무 뻔할 때예요. 너무 뻔할 때. 이때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너무 뻔하잖아요. 엄마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아까 친구한테 말했던 것처럼 이러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PC방 가는 거고. 너무 뻔한 상황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략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거냐? 두 번째는 좀 반대인데요. 아예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불분명. 그러면서 동시에 행위자가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맥락상 중요하지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물이 2001년에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르잖아. 나도 몰라요. 뭐 공사장 뭐 인부들이 와서 만들었겠죠 뭐.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극단적인 상황. 전쟁이 났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 총 한 번 안 쏴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총을 메고 이렇게 전장터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실제로 전쟁 날 때 무슨 그 영화에서 보는 것 마냥 간지나게 총 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 쏩니다. 이렇게 총 안 쏘고요. 어떻게 하느냐? 헤드샷 당하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게임 해봐서 알잖아. 그래서 헤드샷을 안 당해야겠죠. 여기 바리케이트가 있으면 요러고 쏴야 돼요. 요거예요, 요거. 무슨 영화에서 막 무슨 스나이퍼 빙이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전쟁 막 이렇게 났어. 근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저기 앞에서 서윤이가 총을 맞았어. 총 맞았어. 그럼 총을 맞게 된 거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봐봐. 거기에서 그 총을 누가 쐈을까요? 행위자가 누굴까? 누군가 쐈겠지. 누군가 쏴서 맞았겠지. 불분명하잖아. 그리고 중요하지 않잖아. 아니 얘가 지금 총 맞아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야 소연아 괜찮아? 총 쏘신 분 뭐 이럴 거야? 혹시 얘 쏘신 분 있으세요? 저기 손 좀 뭐 이럴 거예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략한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바이 서머니겠죠.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맞은 거겠죠. 아니 뭐 적군이 쏜 거에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평상시에 소연이를 마음에 안 들었던 소영이가 그 새끼 잘 됐다 해서 뒤에서 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행위자가 불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뭐 바이 피플이라든가 바이 어스라든가 바이 미라든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바이 힘이라든가 뭐 등등등 있을 텐데 이게 다 뭐냐면요. 너무 뻔하거나 반대로 불분명한 건 이런 거겠죠. 뭐 바이 서머 뭐 이런 거 됐어요? 이런 것들이 뭐야? 다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생략해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생략이라는 거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이 영어를 이제 학습하다 보면은 뭐가 생략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뭐 관계대명사에서 뭐가 생략된다, 뭐가 생략된다, 뭐가 생략된다, 뭐가 많아. 근데 생략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니까예요. 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불분명하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수동태 표현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모든 걸 이제 다 알아봤습니다. 사실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서 어려운 것도 사실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있는 모든 거를 기억할 거라고는 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난 시간에 간접이문만 하나 있는데도 오늘 테스트에서 조졌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기억할 거란 기대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자, 수동태 개념 말씀드렸었죠. 제가 뭔가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수동태를 만드는 가장 기본형이 있었죠.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고 주어를 바이 목적격으로 쓰고 동사를 BPP로 쓴다. 요거 있죠. 요 정도. 딱 요거만 기억하셔도 충분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다? 시제나 수 같은 것만 좀 잘 챙기자고요. 시제나 수. 자, 그러면 우리 남은 시간에 그 지금까지 이론 설명을 실컷 했으니까 연습 좀 해봅시다. 연습. 자, 지금까지 한 거 우리가 이론이니까 실전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연습해봅시다. 연습. 자, 얘 가지고 연습할 건데요. 지금 이 쿡스 현재형 있고 과거형 있고 미래 있고 조동사 있는 거 있어요. 자, 이거를 각각 수동태를 써볼 건데요. 간단합니다. The food가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뺐어요. 그렇죠? he가 주어니까 맨 뒤로 보내서 by him으로 했는데 지금 괄호가 쳐져 있죠?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cooks, cooked, will cook, can cook을 다 수동태로 쓰면 되죠. 어떻게? BPP 형태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수일치, 시제일치 조심해야 돼요. 수일치, 시제일치 아시겠죠? 자, cooks로 나왔으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 얘가 단수니까 is cooked라고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얘는 과거 시제고 단수니까 was cooked라고 쓰면 됩니다. 세 번째는 will이 붙었죠. 자, will 붙어 있으니까 will 똑같이 씁니다. will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잖아. 그래서 그대로 be cooked 이렇게 쓰면 되고요. can도 똑같습니다. can도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be를 써서 cook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겁나 쉽죠? 됐죠? 자, 똑같이 가볼게요. 2번도 He is cooking the food야. 자, 이번에 진행형이네.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진행형 수동태로 쓰면 되는 거야. 일단 목적어인 the food 앞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e 뒤로 가서 by him 됐습니다. 동사를 수동태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 현재 진행형을 먼저 써볼게요. 똑같이 3인칭 단수형이니까 is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써라? being pp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 being pp 없어요. being pp. 자, 얘는 과거형이니까 똑같이 어떻게? was being cook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너무 쉽죠?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형태들이 다 있고요.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는 has cooked, had cooked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로 나왔네요. 그러면 have been pp 형태로 쓰면 되죠. The food 앞에 나왔고 he 뒤로 가서 by him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have been pp 쓰면 돼요. 자, 일단은 얘가 현재형이니까 똑같이 3인칭 단수 has 그 다음에 been cooked로 쓰면 되겠죠. 얘는 그대로 과거로만 바꿔서 had been cooked로 쓰면 되는 거고. 아, 너무 쉽다. 껌이죠? 겁나 쉽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은 똑같아요. 앞으로 보내고 뒤에 by 목적격 쓰고 BPP 쓴다. 다 기본형만 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4, 5형식도 한번 볼게요. 4, 5형식. 자, 아까 전에 우리가 4형식 수동태 할 때 지금 수동 버전이 2개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거나 얘를 앞으로 보내거나 둘 중 하나죠. 자, 근데 아까 여러분 남아있는 애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남아있는 애.
얘를 앞으로 보내면 얘가 남죠. 직접 목적어. 을을이 남습니다. 을을은 그대로 쓰라고 했어요. 그대로 썼어요. 근데 얘를 앞으로 보내면 그녀에게가 남습니다. 그녀에게가 있어야 되니까 to for로 붙여야 되는데 give라는 동사는 그냥 주는 거죠. 과정을 거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to를 붙였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여기 her를 앞으로 보낸 거겠죠? she가 앞으로 나왔겠죠. 남는 게 good advice니까. 여기서는 to her가 나와 있으니까 good advice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거겠죠. 됐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아래 있는 거 두 번째. 자, 이거는 참고로 오형식 구조입니다. 오형식. 그가 그녀에게 스노우 화이트라고 이름은 이제 그 별명을 지어줬다. 사형식이었네요, 소리. 그녀에게 스노우 화이트라고 닉네임을 붙여준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앞으로 하고 뒤로 보내고요. 닉네임들을 비동사의 pp. 과거 시제죠? 똑같이 과거로 씁니다. was nicknamed. 남아있는 게 스노우 화이트죠. 그럼 스노우 화이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그녀가 그에 의해서 스노우 화이트라고 별명이 붙여졌다. 이렇게 됩니다. 스노우 화이트 백설공주죠. 그렇죠? 너무 진부한 별명이네요. 진부한 별명. 네. 어렸을 때 근데 나 궁금한 게 요새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부를 때 막 별명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냐? 요새도 그러냐? 요새 별로 안 그러나? 그러냐? 남자들끼리만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있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저 춘장이었어요. 춘장. 별명.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얼굴이 검했어요. 진짜예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그래서 애들이 아까 전에 내가 생략의 원칙 말했죠? 처음에는 춘장만 하다가 이제 애들이 다 춘장이라고 부르니까 이제 춘이라고 바뀌었어요. 춘. 춘 이렇게 불러요. 아무튼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또 오형식 구문입니다. 그래서 또 보자면 나는 발견했어 그 책이 도움된다는 것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더북 목적어가 앞으로 갔고요. I가 뒤로 가서 I, B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놈은 이제 비동사의 PP로 써야겠죠. 자, 3인칭 단수형이고요. 과거 시제잖아. 그러니까 was로 써야겠죠. was found 썼습니다. 남는 게 뭐예요? helpful이잖아. 그럼 그거 그대로 쓰면 돼요. helpful. 쉽다. 쉽다. 자, 저는 쉽다이지만 여러분은 아쉽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쉽게 되지 않게 잘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tell me 투부정사 나오면요 그냥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me가 앞으로 가서 I 됐고요. 또 doctor 뒤로 가서 by the doctor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녀석을 비동사의 pp 과거 시제니까 was told.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요거죠. to exercise more. 그대로 쓰면 됩니다. 바꿀 필요 없어요. 됐죠? 그럼 I was told. 나는 들었습니다. 뭐 하도록 들었냐? 의사에 의해서 운동 더 많이 하라고요. 네, 어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엊그제 제가 발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통풍 걸린 거 아닌가 해서 병원을 갔어요. 어제 아침에 9시에 갔는데 일단 결론만 말하자면 통풍은 아니래요. 통풍은 아닌데 제가 피 검사랑 소변 검사랑 엑스레이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무슨 이게 표 같은 걸 보여줘요. 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영어로 뭐가 이게 항목들이 겁나 많아요. 막 수십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영어로 뭐가 막 써 있어. 근데 이게 다 전문 용어라서 내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콜레스테롤 이런 거 보였어요. 그리고 표가 여기에는 내 거고요. 여기가 이제 정상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정상 범위. 그러면은 만약 이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정상 범위보다 낮으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정상 범위였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딱 하나 있는 거야. 빨간색. 정상 범위가 뭐였냐면요. 100에서 150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몇이 나왔냐면요. 270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뭐였냐면요. 고지혈증이었어요. 고지혈증. 자, 이 고지혈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지혈증이 뭐냐면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요. 몸에 지방이 많이 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에 지방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게 고지혈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너 완전 욕할 뻔했는데 너 완전 돼지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뭐라 했냐. 실제로 말했습니다. 뱃살 빼래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술 담배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육류 금지고요. 그리고 탄산 먹지 마세요. 저의 일상을 그대로 이 세 개가 나의 일상이었는데 그 일상을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제가 탄산음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음료수 보세요. 와이프가 탄산음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거 뭐냐 두유예요 두유. 지금 두유 먹고 있죠. 예. 여러분 건강 관리 비밀. 에이씨. 자 넘어갈게. 자 5번 봅시다. 자 이것도 똑같이 오형식 구조입니다. We heard him playing the piano. 자 him 앞으로 갔고 we 뒤로 갔습니다. 바이어스 됐고요. 똑같이 수동태 쓸 겁니다. 과거 시제고 3인칭 단수니까 was heard 썼어요. 남는 게 뭡니까? playing the piano 남았죠. 그대로 쓰면 돼요. 쉽죠? 뭐가 어려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6번 볼게. 아까 우리 배웠던 사역동사거든? 잘 봐봐. 여기 목적어죠? 목적어 앞으로 빼고요. My parents 뒤로 빼서 by my parents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사를 이제 또 과거형이니까 was made 썼어요. 자 남는 게 change my mind인데 원형으로 나와 있죠? 그 원형은 어떻게 써라? to를 붙여라. to change my mind 이렇게 쓰면 됩니다. 너무 쉽다. 그치? 야 이거 그냥 뭐 발로 풀어도 다 맞겠다. 그치? 발로 풀어볼게요. 잠깐 신발 좀 벗을게요. 진짜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능수동 부분은 아까 제가 3번 이거 다 했었죠. 아까 능수동 부분은 제가 했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수동태 파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유닛 3번에 있는 거예요. 자, 주의해야 할 수동태 여기 부분도 한번 우리 같이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자, they think 대절로 나왔는데 원래 어떻게 된다? 대절이 통째로 앞으로 갔었는데 근데 그걸 또 가주어진 주어로 쓸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가주어진 주어로 이렇게 쓴 겁니다. It is thought.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더 프로젝트 뒤에 여기도 뭐 그대로 is 쓰면 되겠죠. 여기 is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었죠. 대절에 있는 주어를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그대로 내려서 it though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로 쓸 수 있는데 to에 자 여기 쓸 때 조심해야겠죠. 자 시제를 보면 여기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현재 시제예요. 시제가 똑같죠? 그러면은 그냥 동사 원형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아래 거는 어떠냐? 아래 거는 여기는 think가 현재인데 여기는 was 과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은 was로 씁니다. 왜냐면 앞에 대절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얘도 똑같이 the project 자 is thought는 그대로 씁니다. is thought. 그 다음에 to로 써야 되는데 시제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have, pp 형태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used 시리즈 한번 볼게요. used 시리즈. 이거 좀 내릴게요. 자, 동전을 만드는데 은이 사용되었다. 자, 뭐뭐 하는데 뭐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을 쓰면 됩니다. 그럼 사용되었다니까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그래서 was used입니다. 일단은 은이 사용되었다. 뭐 하는데 동전을 만드는데 to make the coins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됐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그는 늦게까지 일하는데 익숙하다야. 자, 제 얘기하고 있네요. 자, 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그가 익숙하다. 그냥 하다예요. 하다. 그럼 현재 시에 쓰면 되겠죠? is used to ing working으로 쓰면 되겠죠. working. 됐죠? 원래는 그 제가 예전에는 늦게 퇴근이 거의 제가 1등이었는데 지금 이제 저기 정하쌤과 시우쌤에게 좀 제가 물려줬습니다. 두 분이 제일 늦게 가요. 두 분은요 정말 일찍 가면 12시. 정말 일찍 가면 12시고요. 한두 시? 막 이렇게 많이 퇴근하세요. 옛날에는 내가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두 분께 물려줬어요. 자, 세 번째. 나는 매일 수영 학원 했다. 자, 뭐뭐 학원 했다. used to였죠? 그래서 used to swim. 아, 이거 쉽다. 자, 동사구 수동태는 아까 했었으니까 여기도 패스하겠습니다. 유닛 4에 있는 거는요 따로 하지는 않고요. 여기는 여러분께서 그냥 사실 그냥 암기잖아요. 이거는요.
암기 쪽에 가까운 거니까 제가 뭔가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제. 아니, 오늘 숙제가 오늘 상관없는데. 오늘 배운 이거 숙제 많죠, 오늘 이런 거. 뭐라고요? 아, 오늘 배운 거 다 하는 거냐고요? 네. 예, 그렇죠. 아. 아니, 왜? 그거- 프린트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 너무 뭐로 많아. 패스 거예요? 어? 뭐로요? 아, 그거 제가 말해줄게요. 잠깐만요. 오늘이 금요일이죠? 일단 본교재부터. 지난번에 숙제가 너무 적었죠? 한 페이지밖에 안 됐으니까. 자, 42쪽부터요. 아, 42쪽 했죠, 방금. 43쪽부터요. 오버할 테스트라고 해봤자 두 개밖에 안 되네. 네. 자, 51쪽까지. 그리고 워크북. 워크북은 조금만 보자. 나한테 워크북이 없나? 나한테 워크북이 없네. 워크북이 있어요? 아, 네. 지난번에 13쪽. 그러면 13쪽부터 수동 파트 17쪽이네요. 자, 여기까지 하시는데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전부 다 풀고요. 중요한 게 한글 구문 분석 중요하겠죠? 한글 구문 분석. 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는 안 줄게요. 네. 이 정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잠깐만 있죠. 지난번에 채련이랑 연아랑 다 상담했었거든요. 이찬이는 그 전에 했었고 오늘이 20일이죠. 오늘 6시가 민지, 내일 6시 반에 서연인데 일단 제가 6시 반이라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 영답 테스트를 안 보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야 단어 테스트 끝나면 그냥 바로 오세요. 민지 먼저 오시고 그리고 상담했을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내가 넉넉자가 30분 잡았는데 그때 우리 체력이랑 연화할 때 한 10분 좀 넘게 했나? 그랬죠?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소연이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아시겠죠? 네, 그럼 고생 많이 하셨어요.